저는 뭐 이론 설명이 아니고 암기예요. 그냥 행정 절차법에 있는 내용. 자,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통지가 돼야 되죠. 자, 이 통지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교부 직접 가서 줘도 되고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이제 그게 송달이라 그럽니다. 옳지 않은 것은 우편에 의한 송달은 등기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렇죠? 보통 우편으로 하면 도달이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우편으로 한다.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보통 우편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2번 교부에 의한 송달은 직접 가서 전해줄 때는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서 받고. 3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그렇죠? 동의했을 때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다. 4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죠. 요지할 필요는 없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됩니다. 그렇죠? 이때 이 도달은 발송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도달해야 된다. 도달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방법이 있다. 5번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가시방,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부하고 인터넷도 공부해야죠. 맞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도달은 알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 안날이라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안날. 효력이 발생하려면 도달만 하면 되고 알 필요도 없죠.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중요하죠. 기본적인 문제. 그 다음 89번 이제 행정행위 효력 4가지죠. 행정청이 갑이란 친구한테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이 행정행위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당연히 구속력이 있을 것이다. 행정청을 구속하고 국민을 구속하고 영업정지 때리면 영업을 정지해야 될 의무가 나올 거다.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내야 될 구속력을 받겠죠. 구속력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공정력이죠. 행정행위는 발령이 되면 비록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이면 당연무효란 뜻이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니까 당연무효는 제외하고 그냥 위법할 때는 단순 위법이라고 표현하죠. 취소 사유의 위법일 때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를 하면 이제 효력이 없어지죠. 이때는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은 효력을 유지하는 거죠. 유효하다.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 있다.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이걸 우리는 공정력이라고 부르더라. 공정력. 그 다음에는 상대방은 이 행정행위가 도달하고 나서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죠. 불가합니다. 쟁력이 발생한다. 다툴 수가 없다. 이 불가쟁력은 누가 못 다투는 거야?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이겠죠. 연탄공장 허가면 인근 주민들이 다툴 거니까 이해관계인. 영업정지면 상대방. 하여튼 얘들이 90일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각하죠. 그런 걸 우리는 불가쟁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행정행위는 다 하여튼 불리한 사람은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돼. 이에 반하여 어떤 행정행위는 변경을 못 시켜요. 한번 하게 되면. 모든 행정행위는 아니죠. 그 대신 영업정지는 변경시킬 수 있죠. 영업정지 했다가 미안하다. 내가 6개월 영업정지 때렸는데 미안하다. 2개월 영업정지 바꿔줄게 해도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줘도 돼요. 하지만 일정한 행정행위는 그게 안 되죠. 어떤 거죠? 행정심판의 재결, 그렇죠? 이런 확인행위, 이런 행위들은 불가 변력이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누가
변경을 못 시킨다는 거야? 행정청, 처분청이 더 이상 변경을 못한다는 효력이다. 말은 쟁력이, 변력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거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는 명령적 행위, 영업정지, 이런 명령적 행위에 대해서 이놈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청은 자력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력, 집행력 또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법의 규정이 있으면 직접 행정청이 직접 강제할 수 있죠. 사법상에는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되지만 우리 행정청은 세금을 부과했다가 세금을 안 내면 독촉하고 압류하고 매각해서 팔아버린단 말이야. 돈을 가져가 버릴 수 있다 이거죠. 법원의 힘이 필요 없이 자력 강제력이 있더라. 그래서 행정행위에는 이와 같이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자력, 집행력, 자력 강제력 해도 되고요. 저런 효력이 인정되더라. 조금 더 들어가면 공정력이 이제 저런 상대방이 유효하게 봐야 되는 건 공정력이라고 부르고, 다른 제3의 기관, 국가기관, 제3의 기관이 유효하게 봐야 되는 건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최근에 구별하는 학자들이 나오더라. 그죠? 아직도 우리 판례는 그냥 공정력이라고 부르고 학자들이 이제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공정력과 관련해서도 아니면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해서든 성결 문제와 관련해서 쟁점이 있더라. 그렇죠? 민사법원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민사법원에다 하죠. 이때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받은 이 법원이 이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 말이야. 위법 판단을 해도 될까? 위법 판단은 공정력은 유효하다고 말을 해야 되고 효력이 없단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단순 위법일 때는. 하지만 위법하다고는 판단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효력은 있는데 효력이 없단 말은 안 해. 유효해. 하지만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위법은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느냐?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왜?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 무효일 때는 저와 같이 무효일 때는 당연히 법원이 판단해도 되죠. 단순 위법일 때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누구만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거야? 권한 있는 기관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다른 법원은 이거 할 수 없는 거다. 형사법원도 똑같다 이거죠. 위법 판단은 가능, 효력 부인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속이고 발급받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너 임마 무면허 운전 아니냐? 무면허 운전죄로 형사법원에다가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은 이 운전면허가 면허의 효력이 없어져야 무면허가 될 거 아니야. 효력을 부인하는 문제란 말이야.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따라서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야. 법원은 면허가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면허의 효력은 누구만이 부인한다? 행정청만이 부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무면허 운전죄로 기소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 무면허 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게 행정행위 효력입니다. 효력. 자, 그 다음에 공정력은 행정행위만의 효력이야. 따라서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지.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된다? 안 되지. 행정행위가 아니잖아. 그렇죠? 행정입법 법규명령에는 공정력이 인정된다? 말도 안 되지.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공정력이 인정된다? 당연 무효는 당연 무효야. 뭐 효력이 왜 있어? 그렇죠? 당연 무효를 제외하고 단순 위법일 때 공정력이 있는 행위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공정력이 인정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예? 그런 거. 보죠. 89번 좀 어려운 문제인데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이 국세를 체납하자
세무서장이 공매를 진행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뭐 민법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런데 가본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 공매. 공매는 법적 성질이 뭐예요? 아까 했어요. 하허면 특인대 합공통수 중에 대신 파는 거는 대리. 따라서 행정행위지.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행정행위.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대요. 행정행위 하자를 묻고 있네. 행정행위의 하자를. 갑이 공매에 행정행위의 하자 위법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의 이행을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이 소유권 상실을 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손해배상, 행정행위 하자. 행정행위 하자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게 효력을 부인한 건 보통은 세금으로 나오는데 부당이득 반환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가 부당이득이에요. 돌려달라는 거니까. 그건 모르더라도 하여튼 요거하고 요걸 물었겠다라는 감이 오는 거야. 일단 읽어보는 거지. 1번 공매 처분의 하자가 무효면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면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며 무효일 때는 판단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용될 수 있겠다. 하여튼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효인 건 가능하다는 까지는 맞는 말이단 말이야. 2번 공매의 하자가 취소 사유라면 공매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맞죠? 등기 말소는 안 되겠네. 등기 말소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무효는 판단할 수 있고 취소 사유일 때는 안 되네. 일단은 넘어간다. 맞다 이 말이야. 다음 나의 경우 갑의 소재기는 관할 위반에 위법이 없고 이건 뭐예요? 어느 법원에다가 국가배상을 청구했대요? 민사법원에. 국가배상 청구권은 우리 판례는 사건으로 보고 민사로 가죠. 따라서 관할 위반 위법이 없죠. 행정법원으로 안 가는 게 맞잖아. 민사법원. 또 민사법원은 공매의 하자에 대해 그 위법을 심사하여 위법 심사할 수 있죠. 인용할 수 있다. 맞네. 4번 공매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1년이 지났다네요. 모르고 1년이 지났으면 불가 쟁력이 발생하죠. 자, 1년 후에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은 민사법원은 갑의 청구를 각하해야 된다.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각하해야 되지만 민사소송, 즉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아무 관계 없어요. 이 불가 쟁력은 뭐야? 효력을 못 다투는 거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당연히 가능하다. 그 얘기를 안 했지. 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행정청이 취소를 못하나? 취소할 수는 있죠. 90일이 지나더라도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이런 행위가 아닌 한 행정청은 취소해주면 됩니다. 취소는 가능하다. 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취소소송은 불가쟁력 다툴 수 없지만 국가배상은 돈 달라는 거니까 아무 관계없어요. 이건 가능합니다. 불가쟁력이란 건 처분의 효력을 취소해 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불가하다는 거야. 국가배상은 별개야.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가능하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서 쫄지 말고 빨리 지문을 읽어버려요. 그러면 지문에서 뭘 묻는지 힌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무효일 때는 판단할 수 있고 2번 지문 취소 사유일 때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3번 위법은 국가배상은 민사소송 손해배상 가능하고 4번은 뭐 공정력을 물은 문제는 아니지만 불가쟁력을 물은 거죠.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답은 4번. 90번 옳지 않은 것은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확인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죠. 2번 과세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른 직권 취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변력을 인정한다. 이의 신청을 하고 행정청이 그거에 판단을 해서 취소를 해준 거잖아요. 따라서 이건 뭐예요? 행정청 심판하고 약간 비슷한 거야. 이의 신청 제도를 통해서 행정청이 판단을 해서 내가 잘못했다 취소해줬다. 그런데 다시 또 번복을 하는 건 좀 안 어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의 신청 심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3번 잘 모르시겠으면 더 쉬운 지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읽어봐야죠.
3번 손배에 있어서 철거 처분의 위법 여부가 성결 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손배 판결을 할 수 있다. 위법은 판단할 수 있다. 4번 연령 미달인 자가 연령을 속여 면허를 교부받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된 경우 이런 말이 나오면 형사법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이 되려면 면허의 효력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무면허 운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해야지. 답은 4번. 가호납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취소 여부가 성결 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그 확인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할 수 없다. 취소 여부가 성결 문제. 취소 여부. 취소는 위법 사유다. 무효가 아니라 단순 위법이라는 의미예요. 취소는 할 수가 없잖아요. 민사법원이.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갑은 그냥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하면 안 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기고 나서 부당이득 민사법원에 가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하든지 아니면 뭐야?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 제도가 있잖아. 그래서 취소 소송 제기하면서 병합해서 부당이득 반환도 같이 행정법원에다 제기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뭐지? 3번 4번 91번 공정력과 성결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연령 미들의 결격자 이 말 나오면 취소 사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다. 3번하고 똑같은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면허를 받았다. 취소 사유 당연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될 수 이거 똑같은 거야. 면허의 효력을 없애야 되니까 안 된다. 1번, 3번은 같은 문제예요. 2번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가 돼버리면 취소를 구할 소익은 없다 하지요. 미리 그 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위법을 이유로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바로 손배를 청구할 수는 없죠. 네, 미리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배 청구를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취소 판결이 없더라도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리 있어야만 요 말이 이제 없다면 당연히 손배 청구할 수 있는데 미리 있어야만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다. 중년 판례죠. 4번 과세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계속 나오죠.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공정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과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맞네. 답은 2번 92번 현행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가 중요하죠. 공정력이란 걸 인정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제 공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1번 취소 쟁송제도 취소 심판 취소 소송이 있다는 건 뭐예요? 효력이 있으니까 취소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취소시켜야 되잖아요. 2번 직권 취소도 위법하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직권으로 취소해 줘야 되는 거예요. 3번 혐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제소 기간의 제한 기간의 제한 이게 뭐예요? 취소 소송의 기간 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취소 소송에 관한 조문이야. 그래서 3번도 취소 소송이니까 같은 거야. 4번 철회의 제한 범위 철회하고는 위법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해야 돼. 어떤 사람은 3번으로 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거는 4번이 되는 겁니다. 철회하고는 공정력은 아무 관계없잖아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서 철회하는 거지 위법할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93번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이 없는 것은 특허 심판원이 행하는 신결은 일단 행해지면 흠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심판을 한 거, 행정심판 이런 거는 불가, 변력 취소할 수 없다. 맞네. 2번 또 나왔네. 위법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는 맞네. 3번 국세 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에서 그 하자가 단순 취소 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맞죠? 취소 사유일 때는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4번
수입 면허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무면허 수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맞죠? 다 맞네? 맞나? 자, 다 맞는 거야. 지금 다 옳은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이 없는 걸 물었어요. 틀린 것을 물은 게 아니라. 그래서 1번, 1번은 구성요건적 효력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불가 변력에 관한 지문이잖아.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OX로 할 때는 옳으냐 그러냐 할 때는 그 자체로는 다 옳은 말인데, 그렇죠?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이 없는 건 1번이죠. 2, 3, 4는 다 구성요건적 효력, 공정력. 1번은 불가 변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빨리 읽어도 안 되겠네. 뭘 묻는지, 틀린 거냐 옳은 거냐 이런 게 아니라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이 없는 것, 관련이 없는 걸 묻고 있다. 답은 1번. 94번 불가변력과 불가쟁력. 잘못된 것은 쟁력과 변력을 합하여 존속력이라 한다. 그렇죠? 변경 못하게 함으로써 존속시키고 못 다투게 함으로써 존속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존속력이라고 부르겠죠. 2번 불가쟁력은 특정한 행위, 불가변력은 뭐든 바뀌었겠다. 그렇죠? 불가변력이 심판의 재결 이런 게 변경 못하는 거니까 일정한 거. 쟁력은 뭐든. 답은 2번이 틀렸네. 바뀌었다. 3번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행정청 자신도 취소할 수 없는, 변경시킬 수 없는 효력, 국어고, 쟁력은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불가변력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없는 한 취소할 수는 있다. 그렇죠?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하다 그랬고. 5번 변력이가 발생한 행위라도 불가쟁력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심판의 재결도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다툴 수 있잖아요. 쟁력이하고 변력이하고는 관계없다. 이 결론은. 답은 2번. 95번 불가변력 옳은 것은 판례는 불가변력을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하여 학설은 이를 공정력이라고도 한다? 말도 안 되죠. 불가변력은 형식적 확정력은 형식적이 아니죠. 이게 실질적이죠. 성질이 그런 거니까. 불가쟁력이 뭐예요? 형식적으로 날짜만 지났기 때문에 못 다투는 거니까. 그렇게는 잘 묻지는 않는데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잘은 안 묻습니다. 그 대신 학설은 공정력이라고도 한다? 말도 안 되고. 2번 판례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행해지는 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불가변력을 인정한다 해야지,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불가변력. 3번 불가변력은 모든 행위의 공통. 틀렸죠 벌써. 불가쟁력이 모든 행위의 공통. 4번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불가변력은 취소할 수 없잖아요. 취소하면 안 되죠. 5번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이건 자력, 강제력, 집행력 이런 걸 말하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 그나마 답이 되겠네요. 취소 못하는 효력인데 있는데 함부로 취소하면 안 되죠. 96번 하자론이죠. 96번 풀고 험에 관한 설명,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한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로 효력을 가진다. 이게 뭐야? 공정력. 그렇죠?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일단 효력을 가지잖아요. 유효하죠. 공정력을 말하는 거네. 맞다. 2번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가진다는 점에서 철회와 구별된다. 벌써 나왔네요.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 철회는 장래효만. 맞네. 3번 특정한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그 법률에 근거한 위헌결정 이전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가 아니라 취소 사유이다 해야죠.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명백하지 않죠. 따라서 취소 사유다. 답은 3번. 4번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장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실권의 법리에 따라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판례는 3년 정도로 보고 있죠. 3년. 됐습니다. 자, 효력했고 이번에는 하자론. 행정행위의 하자, 흠이라고도 하죠. 자, 행정행위는 하자가 없으면 완벽하고 하자가 있으면 제일 하자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존재도 안 하는 게 있겠죠. 성립도 못한 거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에 존재하는 게 있겠죠. 부존재는 아예 성립도 안 한 거. 성립 요건조차 못 갖춘 거. 그 다음에는 존재하기는 하는데 무효가 있죠. 위법한 경우가 있다. 적법한 경우가 있겠죠. 위법한 경우 중에서도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 무효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단순 위법이지만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뭐야? 단순 위법, 취소 사유일 때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요거는 취소 사유일 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는 당연히 무효고 부존재도 효력 안 나오죠. 무효도 효력이 없죠. 결국은 이거 두 개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 말. 부존재도 효력 없고 무효도 효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적법에는 부당한 경우도 적법해요. 위법한 건 아니야. 부당, 합당, 타당. 근데 부당한 경우는 소송은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송은 안 돼. 위법을 판단하는 데이기 때문에. 심판은,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청구하면 위법하지 않더라도 적법하더라도 부당하면 취소해 줍니다. 심판은 부당도 가능하다. 소송은 안 된다. 그렇죠? 소송은 이제 위법할 때 요때죠. 그러면 우리는 특히 이 두 가지 구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 그렇죠? 물론 적법 위법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때도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구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 이걸 왜 구별해야 되는데 실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실익이 있다면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은 지금 현재 통설 판례는 중대 엔더 명백설, 중대하거나 명백하면 된다 X, 중대하고 엔더 명백해야죠. 그래야 무효가 됩니다. 자, 기준은 이게 뭐 통설 판례니까 됐고, 실익은 무효와 취소로 나눠보자. 먼저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건 뭐죠? 불가쟁력은 취소 사유일 때, 무효일 때는 불가쟁력도 안 나오죠. 언제든지 다툴 수 있다. 공정력은 아까 했잖아. 무효일 때는 제외하고 취소 사유일 때 공정력이 있죠. 그렇죠? 당연 무효를 제외하고 취소 사유일 때만 공정력이 있잖아요. 일단 유효하죠. 소송 수단은 다 했던 거죠. 무효일 때는 무효 확인 심판, 무효 확인 소송. 취소 소송일 때는 취소일 때는 취소 심판, 취소 소송. 근데 우리는 무효인지 취소인지 완벽하게 구별하고 소를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다 뭘 제기한다? 이걸 제기해요. 취소 소송을. 근데 취소 사유일 때 취소 소송 제기하면 이길 수 있죠. 무효일 때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돼? 그래도 우리 판례는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 소송도 허용된다 입장에는 취소 판결 해줍니다. 단 무효 확인 소송은 소송 요건을 90일이 지나도 되고 심판을 안 거쳐도 돼요. 필요적 정치자 하더라도. 하지만 무효적 의미의 취소 소송 이걸 이렇게 제기할 때 소송 요건은 갖추어야. 그렇죠? 반대로 취소 사유인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도 우리 판례는 취소 소송으로서의 요건만 갖춘다면 그냥 취소 판결을 해 주더라. 무효 확인 청구의 취지 속에는
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서 그냥 취소 판결 해주더라 이 말. 들어봤어요? 단 취소 소송으로서의 소송 요건은 갖추어야. 이것도 취소 소송으로서의 소송 요건은 갖추어야. 잘 모르겠으면 하여튼 뭐 둘 다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된다던데 라고만 알고 있어도 풀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할 얘기인데. 그 다음에 성결 문제 아까 다 했죠. 무효일 때는 효력 무효임을 판단할 수 있고, 취소 사유일 때는 위법은 판단할 수 있고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더라. 무효일 때는 무효임을 확인해도 되고, 사정 판결이 가능한가? 무효일 때는 안 되고 취소일 때만 가능하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하자의 승계가 아직 안 배웠는데, 하자 승계는 무효일 때는 무조건 다 승계. 얘기할 필요가 없어. 여기는 동일한 효과면 승계, 별개의 효과면 승계 부정. 이렇게. 하자의 치유는 조금 덜 심해야 나을 거 아니에요. 무효는 안 돼. 취소만 돼. 전환은 반대로 무효만 전환이 있고 취소 사유에는 없어. 이렇게. 기본적인. 그래서 97번이 이제 그 문제죠.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자가 이제 취소입니다. 취소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만 무효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취소는 2번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만 무효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취 이렇게 외워도 되고, 치유는 취소 사유만, 전무 전환은 무효만, 치유는 취소만. 맞네. 3번 전자 취소 사유는 선후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승계되지만 무효는 하나의 효과들 관계없이 무조건 하자 승계된다. 맞네. 4번 성결 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전자의 효력, 즉 취소 사유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후자의 효력, 무효일 때는 무효다라고 할 수 있죠. 효력을 부인한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맞네. 5번 전자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으나 취소 사유에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나 무효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다. 됐죠? 98 하자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 처리법에서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군수와 주민대표가 정한 그런 추천한 전문가를 한 명도 포함 안 시키고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했다네요. 주체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렇죠? 주체의 하자는 무효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여러분들은 무효 사유가 나오는 걸 외워놔야죠. 이런 주체의 하자는 무효라고 보면 된다. 한 명도 포함 안 시키고 임의로 구성된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면 무효다. 2번 대집행의 계고 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후행 처분인 영장 발부 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자의 승계, 개통 실비 사이에는 승계 긍정, 앞에 철거 명령과 개통 실비 사이에는 승계 부정. 단 안매장 분묘 개장 명령과 계고는 승계 긍정. 예배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야죠. 개통 실비 긍정, 앞에 무슨 명령과 계고는 부정. 근데 안매장 분묘 개장 명령과 계고는 또 이상하게 긍정. 이렇게. 그래서 2번은 계고와 영장 통지 개통 실비니까 긍정 맞다 주장할 수 있다. 3번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한 양도세 부과 처분은, 여러분이 부동산 팔지도 않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왔어요. 미쳤죠? 무효다. 찢어버리면 돼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다 이 말이에요. 답은 3번.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4번 주민등록 말소가 됐네요. 근데 원래는 말소를 하려면 주민등록법에 일정한 공고를 하고 말소를 해야 돼요. 근데 안 거친 거야, 그런 절차를. 그러면 무슨 사유죠? 이런 절차의 하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다. 우리 판례가 청문을 안 거친다, 독촉도 안 하고 압류를 했다, 절차죠. 다 이런 걸 안 하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네. 자,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9번.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사례는, 자, 하자의 승계는 어떻게 되죠? 하자의 승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시험은 간단하게 나오니까, 하자의 승계라는 것은 행정행위가 하나 있고, 뒤에 또 나오는 거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래야 승계라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앞에 행정행위, 자, 앞에 행위도 처분, 뒤에 행위도 처분. 앞에 행위의 취소 사이의 위법이라 해야 돼. 무효면 안 돼. 그 다음에 앞에 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돼. 하지만 뒤에 행위는 적법해야 돼. 그렇죠? 자, 따라서 하자 승계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처처 지불 오른쪽에 적.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출 때 하자 승계를 논하게 된다. 처처 지불적 외워놔야 되죠.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처처 지불적의 경우에 이 행위의 하자를 여기서 주장하는 거야. 이걸 다투면서 이거는 적법하니까 위법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앞에 행위의 하자를 끌고 오는 거야. 승계를 주장한다 이 말. 가능하냐? 통설판례는 하자 승계론이라 그래서 앞에 행위가 뒤에 행위가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긍정,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별개니까 부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계고, 영장 통지, 실행, 비용 징수, 대집행, 이 대집행은 동일한 거다 이 말이야. 승계 긍정. 하지만 앞에 철거 명령, 이런 무슨 명령하고 얘들 사이에는 부정. 이렇게. 단 안매장, 분묘개장 명령과 계고는 또 예외적으로 긍정한 판례가 있더라. 이건 방법이 없어. 외워놔야 돼. 그 다음에는 세금을 부과했어요. 안 내요. 독촉하죠, 압류하죠, 매각하죠, 청산하죠. 얘들은 강제 징수 절차. 대집행하고 비슷하게 긍정. 하지만 세금 부과와 얘는 또 부정.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 이렇게 나오면 이 사업 인정, 수용 재결 여기에 하자를 끌고 와버리면 이거는 취소를 시켜줘야 돼.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하는 거야. 이걸 취소시켜버리면 이 공익적인 사업은 못하게 돼요. 법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이건 못해. 무산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필요한 거거든. 공익적으로는. 월드컵 경기장은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사업 인정과 무슨 택지 개발 승인과 수용 재결,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 이런 말이 나오면 승계를 해주게 되면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어렵다. 단 표준 공시지가와 수용 재결은 지가는 보상금 문제거든. 땅값의 문제란 말이야. 이거는 승계를 시켜줘도 수용 재결이 무산되는 게 아니야. 보상금만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부담 없이 긍정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표공과 계공과 양도소득세, 뭐 개발부담금 이런 것들이죠. 얘하고 얘는 승계부정, 얘하고 얘하고도 승계부정. 뭐만? 계공과 양도소득세만 긍정. 근데 긍정하는 이유가 특이하죠. 원래는 긍정은 동일한 효과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판례가 별개의 효과라고 봤어요. 그러면 승계를 안 시켜줘야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승계를 긍정해 준 거야. 그렇죠? 그러나 긍정. 왜? 계공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잘 안 다툰단 말이야.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이거는 별개의 효과라고 해서 승계를 부정하게 되면 너무 그 사람한테 가혹한 거야. 그래서 부득이 예외적으로 이거는 별개의 효과지만 예외적으로 승계 긍정,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단 계공이 나오니까 인마가 다툰 거야. 재조사 결정 이런 걸 신청한 거야. 그래서 다시 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이제는 이 단계는 부정. 왜? 이미 이 사람은 다퉜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었던 놈이라는 거 보는 거야. 그렇게 구별해야 되는 판례죠. 조금 어려운 판례. 근데 중요한 판례예요. 위에 판례는 더. 자, 그러면 해볼까요? 99번. 하자 승계를 인정한 경우는 독촉과 가상금, 중가상금, 징수처분 사이. 독촉은 왜 하죠? 세금을 때리고 나서 안 내니까 독촉하고,
가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종의 강제 징수와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이야. 따라서 이거는 동일한 효과라고 보는 거야. 4번과 같이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 사이는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표공과 과세 처분 이거죠. 표공과 과세는 부정이죠. 표공과 과세는.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은 이걸 인정해 줘버리면 수용이 무산되니까 부정. 5번 직위 해제와 직권 면직은 이거는 안타까운 판례로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자, 공무원이 직위 해제를 당했어요. 다툴 수 있어요.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더 강하게 받을 수도 있잖아. 저놈 봐라,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다퉜어요. 근데 나중에 직권 면직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와서 직위 해제가 잘못됐었다, 막 난 억울하다 소를 제기하면 이제는 승계를 안 시켜주는 거야, 또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참 애매하다 이 말이야. 직위 해제가 나와서 다투자니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볼 것 같고, 나중에 다투자니 하자 승계를 안 시켜주고 어쩌란 말이냐, 그죠? 안타깝다 이렇게. 하여튼 뭐 부정하는 걸로 외워놔야 됩니다. 많이 나오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공무원 판례. 이렇게. 안타까우니까 승계를 안 시켜주는 거잖아요. 승계를 시켜주면 내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계를 끌고 와서 주장하는 거에 된다는 건 나한테 유리한 거야. 안타깝다는 건 나한테 불리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정이지, 부정. 자, 그렇게 하면 답은 1번이 승계를 긍정한 예가 되겠다. 101번 같이 해버릴까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을 모두 고르면 개공과 과세처분, 아까 했죠? 별개의 효과지만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없다고 특이하게 긍정해 준 판례. 기억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네. 그러니까 뭐요? 1, 2, 3에 기억이 3개잖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풀어야 돼요. 답을 4번 하는 놈은 바보야. 찍을 때도 기억이 3개가 있다는 건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야, 이거는. 잘 모르시길 때는. 문제를 만들 때 그렇게 낸단 말이야. 헷갈리게 낼 것 아니야. 그 다음에 니엄, 표공과 수용 재결. 아까 했는 거네. 그냥 수용 재결이 나왔을 때는 부정인데 수용이 무산되니까 표준 공시지가는 땅값액이니까 요거는 긍정. 이렇게. 요것도 기억하고 똑같이 별개의 효과지만 승계를 긍정해준 유일한, 그 2개가 유일한 판례들입니다. 2개만 그런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니언은 승계를 긍정해준 판례네요. 기억 니언. 답은 바로 나와버렸네. 1번. 쉽게 나왔죠. 또 해볼까요? 디귿.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수용재고. 이게 이제 땅값이 아니라 인정해줘버리면 수용이 무산되니까 부정. 이게 디귿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2번하고 4번을 날리면 되겠네요. 디귿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리얼. 보충력 편입과 공익근무요원. 조금 어려운데, 어떤 놈이 보충력 편입 나갔다가 나중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나오니까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익근무요원도 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공익이라도 가야지 승계 안 시켜줘, 이렇게 하겠지. 이거 승계 시켜줘 버리면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도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군대를 안 가도 민방위로 빠지는 거야. 군대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승계 부정. 그래서 리얼 들어가면 안 돼. 뭐 3번 4번 빠지고. 건물 철거 명령과 개고. 개통실비는 긍정이지만 앞에 철거 명령과 개고는 부정. 이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미음은 반드시 안 들어가야죠. 3번. 개통실비, 비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네요. 그래서 1번. 답은 우리는 지문이 4개이기 때문에 조합을 이렇게 만들 때는 오히려 쉽습니다. 한두 개를 정확하게 아는 게 몇 개만 있으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문제가 뭐예요? 아리까리하게 아는 거야. 아주 쉬운 것도 정확하게 알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아리까리하게 알면 모든 문제가 헷갈리게 됩니다. 조합이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만이라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다 풀려. 지금까지 문제는 아무리 이상한 걸 집어넣더라도.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둘 거는 정확하게 알아두자 이 말이에요.
100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 사례 옳은 것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고 세무서장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개별 공시지가와 양도소득세네? 근데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 A는 개공결정이 있은 지 1년이 넘게 지났다. 1년이 지났다 이런 말이 나오면 불가쟁력. 나스야 개공일을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런 지나치게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번 A는 개공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면 되나요? 이미 1년이 넘었는데 불가쟁력, 각하. 2번 개공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A는 개공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앞에 게 무효면 뒤에 거는 다 무효예요. 당연히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있다 해야 돼요. 3번 개공과 이를 기출한 과세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이 말이 틀렸죠. 개공과 양도소득세는 뭐 때문에? 별개의 효과지만 이렇게 했어요. 판례가. 동일한 효과라고 안 봤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지. 4번 대법원은 수인 한도를 넘어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과세 처분의 위법 사유로서 개공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게 맞죠. 하자성계 긍정. 별개의 효과지만 이런 수인 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할 때는 예외적으로 긍정하겠다. 답은 4번. 자, 치유와 전환인데 치유와 전환하고 취소 처리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좀 이러지만 10분만 딱 쉴게요. 10분.